동시에 메인 펀딩의 모회사인 현대 MIB라고 하는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동시에 대표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현대 MIB 직원들 이제 150명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 대표해서 이렇게 충분히 멀리까지 와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주로 하시는 이분들하고 이분들에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해서 같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호텔업이나 건설업에서 시작한 사람이지만 그 외의 창업자들은 다 이쪽 고가품 담보시장 대출 분야에서 최소 5년, 10년 정도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은 2014년도 말에 이걸 기획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많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기획하는 기간이 2015, 2016이 길어지는데 너무 많은 업체가 생겨가지고 저도 겁이 났어요. 근데 저희는 갑자기 P2P 붐이 불어서 오늘 이거 돈 되겠는데 시작한 건 아니에요. 이게 아이디어가 좋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한번 짜보자 해가지고 2년 이상 이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마 이것까지는 알겠느냐 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생각했을까 싶은 건 다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 구조를 짠다고 저 같은 경우는 국회도서관에 논문까지 다 읽었어요. 논문까지 다 취합하고 심지어 뭐 학술 대립까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왜 다루고 그리고 그 판례와 학술 대립이 났을 때도 실무적으로는 우리 상품에 문제가 없도록 계약서를 다 짜놨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다 말씀 오늘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어설프게 갑자기 2~3개월 아이디어 들고 들어오진 않았다. 그 깊이는 아마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을 때 나타날 겁니다. 이 전담부 사업주가 원대출을 바로 나가면은 이 대출한 채권들을 묶은 다음에 재담보해서 넘기는데 전담부 사업주 단일 채권으로 하나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지금 올라온 채권들 보면 1000만원짜리면 300, 500, 뭐 200 이렇게 있죠. 그 물건들이 한 사람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물건이 차주가 다 다릅니다. 차주가 공식적으로 그걸 묶어서 하나로 딱 묶어버리면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액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500만원짜리 10개를 묶어서 5천만원짜리 만들 수도 있고 100만원짜리 4개로 400만원짜리 만들어낼 수도 있고 우리가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아까 말했듯이 직접 단박 대출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죠. 왜냐면 현지의 전담부 사업주 그 점 가지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동 원사님한테 바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소비자 단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택배가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으니까 택배 사고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현장에 직접 대출한다고 푼딩하니까 시차 문제가 해소가 되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게 개별 채권들을 이제 적절한 볼륨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이게 투자 채권들이 막 30만원, 10만원짜리 파편화되는 거고 너무 소액화되는 경우가 없어지죠. 적당한 볼륨으로 키워버리니까. 자,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점이 나중에 생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대출자를 갖다 일일이 다 상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담부 사업자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자기 고객을 갖고 있고 자기가 또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 확보에 나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람 하나만 가려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전담부 사업자가 자기 시간과 비용으로 이미 하고 있는데 하나 더 할 뿐입니다. 이 대출자들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비용이 안 들어가고 우리는 이 사람만 관리하면 되니까 우리는 불특정 다수한테 대출을 안 주는 거죠. 딱 고정 고객들만 있으니까 거기만 계속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앞에서 오리지널 모델의 문제점이 모두 이소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새로운 장점이 또 생겨났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거죠. 이 전담부 사업주가 이 대출자의 채권을 담보로 재담보해서 올라오니까 이 전담부 사업주가 사실상 새 차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연대에서 채무를 짓는 듯한 연대 보증 효과, 신용 보강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또 만약에 원 대출자가 돈을 안 갚았을 때 그러면 연체가 생길까요? 아니죠. 전담부 사업주가 일단 자기 채권이지 않습니까? 자기 채무니까 자기가 갚아야 돼요. 책임은 자기한테 있습니다. 이건 재담보 되었을 뿐 담보 채권일 뿐이고 담보물일 뿐이지 사업주는 자기 채권을 갚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요 단계에서는
연체가 일어납니다. 실제 원자주 연체가 일어납니다. 연체가 일어나는 비율이 20%, 연체 일어나고 부시까지 가는 비율이 한 20에서 40% 됩니다. 실제로는 연체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자주 단계에서는. 그러나 이 전단부 사업적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버퍼 역할을 해줘가지고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무시한 다음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차피 물건 팔면 다 상환이 되고 부시를 안 간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투자해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다 상환된다는 걸 알아도 중간에 연체 발생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이 편하고 깔끔해야지 계속 투자를 할 건데,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연체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걸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채무자가 연체를 하게 되면 일단 자기 채무니까 자기가 갚아야 됩니다. 자기가 갚다가 이 채무자가 계속 연체를 해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언제까지 갚을 수는 없겠죠. 특히나 만기까지 갔는데도 안 갚아버린다. 이런 만기 원금까지 내기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자기가 갚다가 그러면 만기까지 오게 되면 전담부 사업주는 일단 자기 자금이든 갑자기 뭐 옆에서 빌려서 내든 일단 갚아버립니다. 아니 이 사람 억울하지 않느냐. 자기가 사실은 밑에서 연주했던 걸 자기가 다 받아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억울합니다. 갚자마자 물건을 찾아서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시적으로 자기 자금으로 상환했던 거를 물건으로부터 모두 다 환수해버리고 사실 더 이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더 찾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체가 발생해도 자기는 연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펀딩에 관련해가지고는 모든 지금까지 펀딩들은 모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1호를 열고 2호를 열고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회원이 아니면 못 보고 투자했던 사람 아니면 못 보고 그러죠. 저희는 블라인드 처리를 전혀 안 하죠. 그만큼 자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책임 부분인데 이 또 너무 길게 얘기할 것 같아서인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아예 사기 같은 경우는 사기 쳤으니까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주 어중간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류를 잘못 봤다거나 이래가지고 이 대출이 나갔는데 이게 연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P2P 중개업체 입장에서는 난 할 만큼 했어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 서류 하나 누락인 거 안 받지 않습니까? 그 잘못 서류 넣은 걸 갖다가 왜 발견을 못했습니까? 따질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준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죠. 자, 기준도 애매모호한 데다가 또 한 가지 이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만약에 업체를 고발했을 때 투자자가 입증해요.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투자자가 입증해요. 그런데 입증하려면 당장 입증하는 기준점도 모호하지만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서류가 없습니다. 대출 관련 서류가 업체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류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어떻게 업체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 개인 신용정보 보호법 때문에 못 드린다. 그럼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제로? 개인 대출 정보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도 없이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중개 책임 문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사실 P2P에 있어서 원래는 가장 중요해야 문제가 중개 책임과 불안전 판매 입증 책임 문제인데 연체 사기 이게 너무 발생하니까 이게 묻혀버렸어요. 사실 이게 제일 큰 아두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 기준도 모호하니까 아예 기준을 확실히 정해버리고 입증 책임을 따로 두지 말자. 이 조건이 땡 하고 됐을 때 우리가 무조건 중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기준은 대출 원금으로 나왔어요. 물건을 부실이 발생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대출 원금 기준으로 60% 미만일 때는 60%까지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율을 갖다가 처음에는 사실 더 높았어요. 80% 할까? 90% 할까? 사실 80%나 90%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 비율이 높아버리면 원금 보장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그 유사수신임이 시비가 붙을 수가 있고 또 너무 높아버리면 어떤 게 있냐면은 너무 높아버리면 꼴찌도 안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낮추자. 이거 60% 해도 되고 이거 5% 해도 70% 해도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정된 원리가 상품 수수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 수 있는 중개 책임을 다 지겠다는 거죠. 먼저 시작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 결국은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고수익을 어떻게 잘 사느냐? 텀 없이 연체 부실 없이 계속 꾸준히 텀 없이 하게 되면 결국 복리 효과로 달성이 됩니다.
결국 달성되는 걸 갖다가 여러분 메뚜기처럼 여기 미웠다고 여기 미웠다고 자 이거는 많이 먹고 이거 많이 먹을 건데 그 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회비용 있죠. 실제로 합치면 그렇게 많이 못 벌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복리효과의 대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이자를 다 투여해야 됩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남김없이 그래야 진짜 복리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김용 이사가 왔는데 저희는 5만원 이상부터는 10원, 20원, 100원도 투자가 되도록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엄청 시스템이 복잡해졌어요. 왜냐면 학계가 안 맞아. 학계가 100%가 안 나와요. 그래서 김용욱 이사가 시스템 설계를 했는데 소수점 8개짜리까지 맞아요. 퍼센테이지. 우리 시스템은 저희가 직접 개발했거든요. 한 예조 준 게 아니고 소수점 8개짜리를 맞춰가지고 학계가 맞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말했듯이 저희는 P2P 업체 1위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고가품 동탄시장에 중심이 되고 핵이 되는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 P2P를 시작했을 뿐입니다.